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23회차 J리그 8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리그 주중에 경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J리그 초안을 준비한 이유는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일단 승무패에 들어왔고 경기력 분석 겸 초안을 준비를 했고요. 주중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경기력 위주로 정말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3번 경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아 대 사포로 대 경기고요. 가시아는 요코마리와 1대1 무승부, 사포로는 시미즈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사포로는 김민태가 주말 경기 퇴장을 당했었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가시와는 일단은 울룬가 선수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팀 스타일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뭐 템포나 역습, 뒷공간 노리는 모습 이런 부분을 비슷한 것 같고요. 사포로 같은 경우도 일단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측면에서의 이런 공격이나 크로스 그리고 역습 압박 이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결정력은 여전히 좀 아쉬운 사포로의 모습이고요. 사포로가 결정력은 아쉽긴 하지만 가시아 같은 경우에 울룬가 선수의 공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스들은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올른가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었지만 이번 시즌은 뭐 순위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수비적으로도 일단 라인이 높은 편이라 공간이 많고요.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있을 때 좋은 팀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정팀이 사포로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이긴 하지만 현재까지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사포로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시와의 단통 패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도쿄 대 산프이로의 경기고요. 도쿄는 간바 오사카에게 1대0 승리, 산프이로는 세레소 오사카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도쿄는 나카무라, 와타나베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산프이로는 시미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산프이로는 지난 경기 강팀이었던 세레소를 잡아냈죠. 사포로처럼 결정력은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는 산프이로지만 경기력은 일단은 좋은 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즌 요코마리에서 뛰었던 주니오로 선수가 산프이로로 이적을 해서 이번 시즌 나오고 있습니다. 뒷공간이나 침투하는 모습들, 크로스 압박, 그리고 압박으로 이제 볼을 탈취하고 나서의 역습이 좋은 팀입니다. 도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레안드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경기력 차이가 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부상자 명단에 레안드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경기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도쿄가 일단은 수비적으로 불안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산프이루의 결정력으로 좀 득점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산프이루의 수비를 봤을 때 측면 공간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레안드로를 활용한 이런 템포나 역습 등이 좋은 도쿄가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도쿄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도쿄가 좀 믿을 만한 팀은 아니고 이번 시즌 뭐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죠. 또한 산프이루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초안은 도쿄의 승무 투픽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경기도 일단은 승부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서 최종픽까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비셀고베 대 사간도스의 경기고요. 비셀고베는 우라와레즈에게 2대0 패배, 사간도스는 가시마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다 특별한 부상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경기 두 팀의 경기 스타일을 놓고 보자면 개인적으로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간도스는 일단 경기장을 좀 넓게 사용을 하면서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좋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나 뭐 오버래핑하는 모습, 크로스 이렇게 좀 측면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요.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이니에스타가 나이가 있긴 하지만 이 킬패스, 패스 한 방으로 침투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지난 시즌과 더불어서 이번 시즌 역시 좀 아쉽고요. 두 팀의 스타일적인 부분 그리고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라서 단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단통이라면 비셀고베는 침투에 약한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사간도스는 이런 침투적인 모습에서 더 좋은 팀이라기보다는 측면에서의 공격을 조금 더 활용하는 팀이고, 사간도스의 수비가 역습이나 중간 공간 그리고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은 비셀고베가 압박도 나쁘지 않은 팀이고
이런 팀투 플레이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비셀고베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비셀고베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도쿠시마 대 쇼난의 경기고요. 도쿠시마는 나고야와 0대0 무승부, 쇼난은 후쿠오카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도쿠시마 같은 경우 이번 시즌 승격한 팀이고요. 지난 시즌 가와사키에서 뛰었던 미야시로 선수가 도쿠시마로 오면서 약간 에이스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습이나 중거리, 크로스 이런 부분들이 공격에서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비도 뭐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함, 중앙 공간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쿠시마의 수비가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보다는 수비적인 안정감을 좀 보여주고는 있고 역습이나 크로스 이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여전히 못합니다. 두 팀의 경기력을 대입을 해보면 비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쿠시마의 수비를 지금의 쇼난에 뚫어내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도쿠시마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쿠시마의 공격 역시 미야시로 외에는 크게 기대가 되는 모습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쇼난이 이번 시즌 뭐 수비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좀 안정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에 도쿠시마의 단통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오이타 대 후쿠오카의 경기고요. 오이타는 센다이에게 2대1 패배, 후쿠오카는 쇼난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오이타는 나오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오이타는 지난 시즌과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상대가 잘하면 라인을 좀 내리고 좀 수비적으로 임한 다음에 역습이나 크로스 공격에서의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수비 자체가 사실 침투나 패스미스 그리고 제공권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세레소에서 뛰었던 멘데스 선수가 후쿠오카에서 뛰고 있고요. 지난 경기 페널티킥을 실축하긴 했지만 세트피스 2방으로 득점을 했었고 사실은 근데 뭐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뭐 크로스나 세트피스 외에는 특색이 있는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뭐 밸런스가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좋은 성적도 보여주고 있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 라인이 좀 낮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오이타 공격도 지난 시즌보다 좀 별로인 모습이고 수비 역시 좀 뭐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이타가 일단은 수비적으로 나올 텐데 오이타의 수비가 일단 수비적으로 나오더라도 제공권에서 불안한 장면들이 많고 후쿠오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격에서의 가장 강점은 뭐 제공권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위협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권이 불안한 오이타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후쿠오카가 세트피스 한 방으로 승리하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오이타의 단통패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간바오사카 대 요코FC의 경기고요. 간바오사카는 도쿄에게 1대0 패배, 요코FC는 가와사키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간바오사카는 유지 그리고 시라이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요코FC는 사이토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요코FC의 사이토는 활발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인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모습이 좀 아쉽고요. 간바오사카 일단 뭐 순위에도 나와 있듯이 이번 시즌 정말 좋지 않습니다. 간바오사카가 맞나 싶을 정도의 순위가 좋지 않고요. 경기력은 뭐 밸런스나 침투, 크로스, 세트피스 이런 부분들이 좋긴 한데 수비에서의 제공권이라든지 뒷공간과 측면 공간이 좀 많습니다. 요코FC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센다이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던 저메인 선수가 이번 시즌 요코FC에서 출전을 하고 있고요. 역습이나 뒷공간, 크로스 이런 부분들이 좋지만 결정력이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고 수비는 그냥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수비는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센다이와 더불어서 가장 좋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바오사카가 순위도 낮고 경기력도 일단은 좋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코FC의 수비 정도는 패트릭이나 페레라가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간바오사카를 믿기보다는 요코FC를 믿기 어려워서 간바오사카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우라레즈 대 나고야의 경기고요. 우라레즈는 비셀고베에게 2대0 승리, 나고야는 도쿠시마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나고야는 미루야마 그리고 카나자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카나자키는 나이가 많긴 하지만 좋은 선수인데 이번 시즌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일단은 좋은 팀이고 결정력이 좀 좋았다면 가와사키 모습처럼 좀 굉장히 강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정력이 좋지 않은 가와사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라레즈 같은 경우는 레오나르도 선수가 중국으로 이적을 했고요. 크로스나 측면, 뒷공간 등 단순한 패턴을 여전히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승부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은 나고야의 공격력이 더 좋아 보이는 상황이고 우라가 수비에서의 주력이 좀 느린 부분들도 있고 불안한 점들이 좀 많기 때문에 나고야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고야의 결정력 그리고 나고야의 수비 역시 압박에 좀 고전하는 모습도 있고 공간도 많고 세트피스 불안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편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 내리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긴 해서 균등하게 분배가 된다면 최종 때는 단통 또는 나고야 사이드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가와사키 대 가시마의 경기고요. 가와사키는 요코FC에게 3대1 승리, 가시마는 사간도스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가와사키는 야마무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주황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주황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이 아쉬운 가시마의 모습이고요. 지난 경기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에베나르도 선수가 결장을 했는데 일단은 부상자 명단에 없는 상황이라서 출전이 가능하다면 제공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가와사키가 크로스나 수비 숫자에서의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볼 처리 불안 등이 있긴 해서 가시마가 일단은 에베나르도가 나온다면 제공권이 좋고 역습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경기입니다. 하지만 믿고 가는 가와사키고 가시마의 수비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또한 공간도 많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가시마의 수비 역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해서 J리그의 맨시티 가와사키를 믿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와사키의 단통승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배트맨이 요코마리와 시미즈 그리고 세레소 오사카 이런 경기들을 빼고 이 경기를 넣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약간 좀 의심을 하고는 있고요. 가시마가 만만한 팀은 아니죠. 그리고 이 가와사키의 수비도 단단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변도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초안에서는 가와사키 믿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K리그 분석까지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부터 픽만 초안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인천의 패배, 2번은 제주의 승무패로 지었고요. 3번은 가시와의 단통 패배, 4번은 성남의 단통승, 5번은 FC서울의 단통패, 6번은 도쿄FC의 승무 투픽, 7번은 비셀고베의 단통승, 8번은 도쿠시마의 단통 무승부, 9번은 오이타의 단통 패배, 10번은 대구FC의 단통승, 11번은 간바오사카의 단통 승리, 12번은 우라레즈의 승무패로 지었고요. 13번은 가와사키의 단통 승, 마지막 14번은 포항의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전에 최종 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